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 TV를 시청해주시는 블랙님들. 자, 오늘은 미국 주식 좀 팔란티어 관련돼서 아마 여러분들 좀 미국 주식에 좀 관심 있고 아마 이미 팔란티어로 큰 수익을 지금 갖고 이제 계시는 이제 투자분들 계실 거예요. 보통 지금 국장도 하지만 같이 요즘에는 사실 뭐 국내 주식뿐 아니라 뭐 코인도 있고 미국 주식도 있고 그냥 이렇게 좀 투자 수단 자체 분산을 좀 통해서 좀 진행을 하는 게 확실히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고, 물론 뭐 국장이 최근에 좀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직까지 뭐 국정이 좀 불안정한 영향, 그리고 뭐 환율 이런 부분으로 좀 눌림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지만 뭐 여전히 좀 싼 측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늘 염두해 두면서 좀 같이 좀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 소프트웨어 관련의 대장급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죠.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 지금 최근에 뭐 이스트소프트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팔란티어 관련된 이 기업을 빼놓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팔란티어, 아니 뭐 최근에 방산에 대한 이슈까지도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이제 당선 이후에 한층 더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이 치고 올라가고 있고, 또 이 외적으로 뭐 최근에도 나스닥 100 편입도 있었고, 그다음에 워프스피드 관련 출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팔란티어를 빼놓고 지금 이 인공지능이라는 생태계, 그러니까 AI라는 생태계 산업을 좀 논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좀 더 점차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스터디 중이고 요게 과연 뭐 보유 중인 상황에서 고평가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최근에 뭐 방산 관련 이슈를 봤을 때는 한층 더 좀 나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좀 이 부분도 한번 좀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고자 준비를 했으니까 편하게 영상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팔란티어 관련돼서 한번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일단 팔란티어 뭡니까? 보시면 이제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결코 이제 소프트웨어 왜요? 대장. 그쵸. 그래서 이게 사실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 중 하나예요. 생성 AI 등장 이후에 소프트웨어 섹터의 수혜가 좀 기대됐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뭐 오픈 AI가 이 시장을 AI라는 생태계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산업, 우리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불러일으키면서, 이게 근데 단발성이 아니고 그쵸, 이 한 산업에 대한 변화를 불러오면서 정말 엄청난 지금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이후에 처음에 생성 AI 등장 이후에 소프트웨어 섹터의 수혜가 막 기대되면서 엄청난 상승 가도를 밟았는데, 기술 발전과 도입의 장기화, 그렇죠. 일단 도입의 장기화. 어쨌든 지금 당장은 우리가 뭐 실적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 산업의, 그러니까 이 자리를 누가 먼저 좀 차지를 하냐. 그러니까 이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그 싸움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팔란티아는 사실 작년 하반기 출시한 생성 AI 플랫폼, 이 AIP 요거 있죠. 요거를 통해 대규모 AI 솔루션을 계약을 좀 늘려나가면서 그 결과를 따라 이제 높은 고객 성장률을 이어나고 매출도 좀 성장 중인데, 이 매출표를 한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제 미래에스 쪽에서 보고인데, 보시면은 이 매출 및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하는 걸 보이시죠? 그죠? Y2Y로 해가지고, 그쵸? 그다음에 분기당 성장성도 지속적으로 보여져 있고, 그러면은 이 매출만 성장하느냐, 이익률도 같이 이게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노 소프트웨어에서 계속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 누군가 따라올 수 없도록 지금 더 강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우리가 축구 선수를 표현했을 때 뭐 메시라는 이런 부분 뭐 했을 때 뭐 꽉 찬 육각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AI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좀 보면은 여기서 정말 이렇게 꽉 찬 육각형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이 팔란티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신제품 이제 워프 스피드라는 거를 공개하면서 미국 제조업의 재부흥을 좀 이끌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또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은, 네. 그래서
요건데 기사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이제 leading provider of artificial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11월 3일 그러니까 11월 3일 AI 기술을 통해 제조업 생산 능력을 재산업화하는 데 전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첫 번째 하는 여기 워프 스피드 코드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또 기술력 이런 부분이 또 신제품 워프 스피드 공개하면서 미국 제조업의 재부흥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도 좀 반영이 돼 있죠. 그래서 팔란티어의 이 아까 육각형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강점을 좀 보면은 AI 플랫폼에 이제 AIP 요거를 빼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붓캠프라는 이제 도입 방식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 기술력 온톨로지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 확보 그다음에 오랜 기간 이제 전 세계 공공기관 레퍼런스 그다음에 지속적인 제품 혁신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팔란티어를 한번 좀 차근차근 또 최근 또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좀 어떠한 좀 변화를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트럼프 맨해튼 프로젝트가 이제 팔란티어에게 과연 기회가 될 것인가, 그렇죠?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이 인류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진행한 이제 비밀 계획의 명칭 중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즉 게임 체인저라는 부분으로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 이제 수지 와이스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 바이든 정부가 취소했던 트럼프 1기 때 행정명령이 이제 몇 개를 재시행하면서 지금 사실 이전 정부,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와의 지금과는 너무나도 좀 색깔이 명확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좀 철회했던 거를 다시 좀 만들고 아니면 바이든이 했던 거를 다시 철회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단 세계 이제 WHO 탈퇴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무슬림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 금지 뭐 난민 이렇게 뭐 내보내기 그런 것도 있었고 이민국들 그 이민자들 파리 기후 뭐 협정 탈퇴도 있었고 정책 이반 관련된 이제 보호 박탈 그냥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미국 내 제조업 기반 재건 국경 통제 강화와 불법 이민자 추방 등 공약 실험에도 좀 힘이 실릴 것으로 좀 예측이 되는데 이러한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에 있어서 팔란티어는 또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현재 상황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도지 정부 효율부 이제 수장으로 어쨌든 머스크가 좀 자리 잡고 있죠. 트럼프 2기에서 신규 생성된 부처 중 하나죠. 그다음에 요게 지금 나오는 게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게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불필요한 지출이죠. 근데 여기서 최근에 거론됐던 게 F-35.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드론 관련된 테마가 좀 핫하긴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좀 봤을 때 결국 이것도 또 팔란티어한테는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국방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이제 이거 다 알아본다면 볼 텐데 국방 카르텔 요거를 지금 또 깨고자 준비하고 있는 그 중심이 또 팔란티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게 또 국방권까지도 이를테면 그 예산을 만약에 국방 예산을 줄이고 나서 뭐 인공지능 쪽으로 좀 더 추입되고 이런 부분을 이제 팔란티어가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뭐 주가 차원에서는 우리가 좀 더 위를 보면서 갈 수 있다라고는 그런 게 좀 깔리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 함께 정부 효율부 이끌게 된 이제 비벡 라마스와미 그다음에 국방부와 교육부, 의료 분야 등을 연방 정부 예산과 인원 감축의 목표물로 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기관이 완전히 좀 삭제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연방 정부의 비대한 영역에 대해 대규모 감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차기 행정부가 사실 해당 분야의 예산 삭감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행정 조치를 제시했고 그래서 머스크는 규제와 관료주의에 큰 거부감을 드러내 왔는데 뭐 지금까지 그래왔죠 정부가. 그래서 트럼프의 지문 발표 후 X의 그 자기가 운영하는 거죠 트위터 현재 428개 정도 연방 기관이 있으나 28개 연방정부 기관이 있으나 이제 99개면 충분하다고 남다는 인터뷰 영상을 좀 소개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뭐 2조 달러라는 가격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좀 발언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 연방 부처 통폐합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적용 등이 속도가 함께 진행될 것인데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AI로 좀 대체를 한다라는 건데 좀 이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같이 좀 엮여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도감이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좀 진행될지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기대감도 어떻게 하나의 또 그 밸류에이션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뭐 이미 좀 뭐 높은 상황에서 모두가 지금 인공지능에서 중심을 대고 있지만 사실 이거를 대체할 만한 게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이걸 봐야죠. 팔란티아를 좀 보면서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실체 있는 부분을 좀 보면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걸 가면서 국내에도 테마가 형성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팔란티어와 이제 트럼프의 조화를 한번 좀 보면은 최근에 인력 감축을 위한 시스템 자동화, 그러니까 시스템 자동화죠. 즉 AI가 핵심적인 역할을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 그러니까 플러스 묶어져서 여기에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데 미국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제시한 규정에 부합하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 서티피케이션. 그래서 공공기관 중에서 특히 국방부와의 관계가 깊은 팔란티어, 국방부와 관계가 깊은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 기업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인증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이전에 나왔던 기사를 토대로 한번 볼 텐데 그러면 요거를 지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인데, 그러니까 리스크 관련된 이제 모더레이트 DoD에서 IR5 허가에 추가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거 인증을 하이 허가를 획득하면서 이게 인증 차원에서는 지금 가장 이걸로 넘사벽으로 좀 되어 있다,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팔란티어와 안두릴은 군사 데이터를 AI 훈련으로 사용하는 파트너십, 그러니까 안두릴과 군사 데이터를 AI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파트너십 체결을 했고, 팔란티어는 AI 플랫폼을 통해 군사 데이터를 구조와 라벨에서 모델을 훈련하는 것을 담당하고, 안두릴은 정부의 군사 데이터를 유지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협업 이런 구조화에 대해서는 이 팔란티어를 또 빼놓고 볼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좀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러한 자격이 검증된 팔란티어는 향후 추가적인 AI 솔루션 도입에서 항상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미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특히 현재 트럼프 정부가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과 제조 등은 이제 IT 기술력을 통해 최첨단으로 고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소프트웨어의 인증 종류를 한번 좀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자, 그래서 여기 페더럴 리스크 여기 아까 말씀드린 미국 모든 연방 기관 높은 순위고 아까 DoD, IL4, 5 여기 5, 6까지도 지금 다 이게 인증을 받았다는 건데 여기서 국방부에 대한 것을 다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6는 기밀 국가 안보 정보를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를 다 받았다는 거는 이미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팔란티어의 경쟁력을 좀 살펴볼 텐데 일단 AIP 이거를 빼놓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결정 지원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 그러니까 지금 뭐 바이오도 그렇고 어떤 플랫폼에 대해서 가장 또 핵심이죠. 요즘 생태계에서는 이것도 뭐 국내에서 사업을 한다 그래도 어떤 이 플랫폼에 대한 게 굉장히 핵심인데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그냥 이러한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으로 이제 AIP는 뭐냐 이게 기업과 조직이 복잡한 데이터 세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이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데 특히 대규모 데이터 관리, AI 모델 통합, 뭐 실시간 협업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을 좀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특징으로 AIP에 관련돼서는 보면은 데이터 통합 및 관리, 데이터 그다음에 AI 모델 통합, 실시간 데이터 처리, 데이터 처리하고 의사결정 지원, 그다음에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이게 그냥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UI와 대화형 대시보드를 제공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강점으로 하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 활용 분야, 이러한 활용 분야를 국방 및 공공 서비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거를 모든 걸 장악하고 그냥 트럼프와 이제 머스크가 이제 정보 효율 측면에서 뭐 예산 관련된 거를 좀 손댔을 때 그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게 바로 이 팔란티어이기 때문에 그 매출이랑 아까 실적 봤을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생태계에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좀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아가서 금융, 헬스케어, 뭐 제조, 그러니까 최근 워프 스피드를 이제 공개했듯이 제조업까지도 이렇게 좀 장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무한 성장 지금 과연 이게 고밸류일까 밸류에이션이 과연 고평가일까에 대한 거를 확실히 물음표가 달리면서 재차 스터디를 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팔란티어는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기업 데이터 로직 액션을 이제 AI와 또 같이 진행을 하고, 네, 부트캠프라는 이게 도입 방식 요걸로 인해서 AIP 제품 교육 영역 세션인데 일반적으로 뭐 약간 뭐 1 내지 5일 동안 진행되는데 짧은 시간에 제품 이해를 그러니까 제품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뭐 과정이죠. 그래서 팔란티어 부트캠프 이런 거 그냥 AIP 제품 교육 영업 세션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기 위한 교육을 해준다. 그다음에 이 일을 토대로 이제 온톨로지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 기술력인데 온톨로지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기업의 의사결정을 표현하도록 설계된 데이터 관리 방법론이다. 의사결정. 데이터 관리 방법론인데 온톨로지는 관련 데이터 로직 및 작업 구성 요소를 AI가 액세스 가능한 최신 컴퓨팅 환경에 자동으로 통합하는데 이를 통해 기존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및 분석 워크플로우와 더불어 AI 팀워크를 통해 운영 애플리케이션을 신속 개발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온톨로지에서 의사결정의 구성 요소 모든 의사결정은 데이터 논리 행동을 나올 수 있고 뭐 데이터 논리 조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외에 이제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 확보인데 그다음에 파나소닉 에너지 그다음에 네브래스카 메디신과 이제 APA 코퍼레이션, 뭐 쓰리 에너지 솔루션, 웬디스 퀄리티 서플라이 체인, LIG 넥손, LIG 넥손도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썬포, BP, 그다음에 AARP 미국 은퇴자 협회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튼, 킨더 모건, 그다음에 북미 뭐 주요 제조 기업, 그냥 미국 뭐 연방 쪽으로는 다 하고 편의점 체인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제 상업 고객 사례로 인해서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즉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게 기업에 대한 레퍼런스가 아니고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이 다양하죠. 뭐 금융도 있고 의료 쪽도 있고 뭐 연금 뭐 정부 쪽은 뭐 당연하고 하물며 뭐 편의점 체인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이제 산업의 포트폴리오의 가장 강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산업에서 필요한 기능을 짧은 시간 안에 구축해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죠. 솔루션 제공. 이는 온톨로지와 같은 기술력과 그동안의 레퍼런스 덕분인데 유즈 케이스 그러니까 사용 그 생태계를 확보를 강조하는 생성 AI 산업에서 동사의 경쟁력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사실 이러한 뭐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뭐 학습이라는 것도 훨씬 월등히 좀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오랜 기간 뭐 공공 기관에 대한 것도 지금 특히나 국방부 그러니까 지금 이 국방부가 이게 아무래도 한층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국방에 대한 그 예산을 물론 이게 뭐 현재 그 국방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뭐지 그 있잖아요 그 굵직한 몇 개의 방산업체들 있잖아요. 그렇죠. 시스템 누구야? 잠깐 볼게요. 지금 최초의 약간 50여 개의 국방 기업이 지금 로키드 마틴, 그 다음에 보잉, 지금 보잉 약간 추락하고 있죠. 그 다음에 레이시온, 일단 로키드 마틴, 아니, 방산업체. 이걸 좀 더 좋은 걸로 보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이렇게 뭐 이렇게 5개 업체들이 지금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를 좀 손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국방에 대한 레퍼런스 갖고 있을 때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전에 계속적으로 좀 언급하지만 도지는 아주 비효율적으로 정부 국방 예산을 잡아먹고 있는 방산 업체들 특히나 이제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이라는 보잉 업체들의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 비용을 줄여요. 그러면 이 비용이 어디로 가겠냐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좀 귀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으로는 이제 제품 혁신인데 워프 스피드가 이제 제조업 혁신을 가져올 제품이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좀 이제 뻗쳐 나가는 거는 굉장히 좀 눈여겨 볼 수 있는 거고, 팔란티어 주요 제품을 몇 개 좀 살펴보면은 보시면은 이제 AIP,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 이게 중심으로 23년 출시한 AI 기반 LLM 이제 추론 모델로 이렇게 온톨로지를 구축하여 고객 데이터를 통합 분석 시각화 이렇게 있고, 이제 Foundry 군사용에 특화된 고담을 일반 기업 대상으로 개량하여 기업 내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 통합, 분석, 시각화하는 풀스택 소프트웨어. 실시간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이 이루어져 기업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며 최신 의사결정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며 오픈 데이터 소스로 기업이 기존에 사용하던 타사 ERP 소프트웨어와의 연동도 가능합니다. 금융사기 불대출 방지 등에 사용됐으면 최근 공급망 제품 관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담 그래서 2008년 출시된 최초의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국방기관용 정보 수집 및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도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어요. 머신러닝 부분 해가지고, 그다음에 아폴로 고담과 파운드리를 배포 및 관리하는 이제 SaaS 솔루션으로 초기에는 파운드리 퍼블릭 클라우드 SaaS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 위성 잠수함 초고도 보안 네트워크, 위성 잠수함 여기 보이죠? 요게 또 팔란티오가 HD 현대와 이런 잠수함 부분도 연결돼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까지도 연결되고 정말 이 산업 생태계 곳곳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팔란티오는 나스닥 100에 또 편입 이슈도 있었죠. 팔란티어, 마이크로스트레지, 앤 엑손 이제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나스닥 100에 지난 12월 23일에 이제 편입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2만도 넘긴 했잖아요. 그렇죠. 나스닥 2만.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수급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일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하나씩 좀 최근에 기사 이슈를 좀 볼게요. 살펴볼게요. 요거는 지난 9월에 LCD 현대 팔란티어 무인 수상전 개발 중 전장 AI 시대 대비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이 국내에서 그렇고 지금 트럼프가 또 중국에 대한 어쨌든 그 해상, 그러니까 해상 무역 아니지, 해군 쪽을 좀 더 장악하기 위해서 좀 그 중국 견제를 위해서 우리나라 콕 집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조선 업체들이 좀 이제 어떻게 테마적으로 국내 증시가 좀 긍정적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를 좀더 보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쨌든 조선업까지도 지금 새롭게 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 팔란티어. 자, 팔란티어 미 국방 사업 따낸다. 전통 반상 업체와 경제. 아까 말씀드린 로키드 마틴, 보잉 이런 기업들인데, 그래서 안드릴, 스페이스X, 오픈 AI 등과 컨소시엄 구성.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요거 기사는 여기서 한번 좀 자세히 조선일보 쪽에서 나온 게 있어서 조선입니다. 여기서 볼게요. 조선. 그래서 AI 무장 팔란티어 시청 로키드 마틴 제쳤다. 미 방산 카르텔 붕괴 위기라는 건데, 자, 인공지능과 드론, 무인 전함 등을 생산하는 미국의 대표적 방산 테크 기업 12곳이 여기 1234조에 달하는 미 국방 예산을 공략하기 위해 컨소시엄 협력체를 구성하는데, 팔란티어와 안드릴 등 방산 특화 기업뿐 아니라 오픈 AI, 스페이스X 같은 빅테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스페이스X, 아이고 머스크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로키드 마틴, 레이시언,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소수 방산업체, 그러니까 약간 50개에서 지금 요들이 오랜 기간 독차지해왔어요. 그렇죠? 이 업체들이 미 국방부의 정치권과 오랜 기간 형성해온 방산 카르텔을 뚫기 위해 테크 기업들의 손을 잡은 것인데, 있어 그냥 이 업체들의 미 국방부 정치권과 오랜 기간 형성해온 방산 카르텔을 뚫기 위해 이제 테크업들이 손을 잡은 거예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수십 년간 과점 체제로 유지되어온 미국 방산 시장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가장 효율적 방식으로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이제 밝혔고, 어쨌든 이제 방산 테크 기업들의 무기는 이제 뭐 최근에 뭐 정말 이게 아직까지도 좀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었고, 뭐 이스라엘 팔란티아도 있었고,
이스라엘이나 아직 그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팔란티어의 시가총액이 약 270 정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 3배 넘게 올랐어요. 로키드 마틴, 그다음에 레이션 이미 방산업체를 좀 뛰어넘었죠. 여기 보시면은 팔란티어 전통 방산기업. 그러니까 애초에 팔란티어는 어쨌든 국방 쪽에 오래전부터 AI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라는 이런 거를 공급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지금 3년에 있어서 이걸 다 뛰어넘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협업을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한 게 다 우리가 다 아는 빅테크 이제 AI 기업이죠. 오픈 AI, 팔란티어, 안드릴, 실드 AI, 스케일 AI. 그래서 생성형 AI로 들어온 저희 지금 딸이 들어와서 네. 그래서 방산 테크 기업의 그래서 테크 기업의 방산 카르텔 공략, 거대 방산 업체가 장악한 시장을 공략을 이제 하고 있고, 테크 기업들의 무기는 이제 첨단 기술력과 저렴한 비용, 재빠른 공급으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런 흐름을 통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 국방에 대한 예산, 그 다음에 팔란티어가 지금 미 육군 타이탄 계약, 그러니까 타이탄 이미 미 육군에서 타이탄 계약에 팔란티어와 안드릴이 진행이 된 부분이 있었고, 미 육군의 타이탄이라는 프로그램은 다양한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하여 전장 상황 인식을 향상시키는 이동형 지상 기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레이시오는 초기 단계에서 타이탄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 개발에 참여를 했지만 결국 최종 계약자로 선정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인공지능과 이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통합 및 분석 역량을 인정받아 타이탄 프로그램의 주요 계약자로 선정이 된 부분도 확실히 한 번 더 좀 뛰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로키드 마틴 F-35에 대한 거를 좀 드론으로 이런 게 좀 대체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쵸.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드론으로 공격하는 걸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게 과연 이게 효율적인 게 맞나 싶을 정도긴 해요. 사실 드론 이거 한 대로 지금 뭐 엄청나게 좀 찍어낼 수 있으니까. 작고 저렴한 자율 무기로 공략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런 뭐 조롱 아닌 조롱 발언 많이 하죠. 그렇죠? 공주전 미래는 드론이다 라면서. 그래서 이게 팔런티어 관련된 부분이 있고, 사실 뭐 팔런티어 관련된 요거 지금 그 유튜브에도 디펜스 이제 리포메이션 그래서 이런 영상 관련된 거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국방 개혁이라는 이제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어쨌든 팔란티어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알아봤고, 현재 사실 주가를 보면은 와 이게 뭐 정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사실 지금 뭐 오랜 기간 AI 관련돼서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미 연초에 사실 국내 증시에서 뭐 진행하기보다는 미국 증시 쪽에서 좀 뭐 엔비디아가 있듯이 팔란티어도 있고 지금 20불에서 좀 최근 올해만 하더라도 약간 20불에 지금 82, 84불 한 4배 정도 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과연 우리가 더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 상승 동력이 있냐라는 건데, 바로 이 국방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정보 효율에서 이거를 좀 더 이제 연방정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가고 이거를 대처하는 부분이 과연 이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거 좀 시장을 좀 장악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실적 베이스로 이제 좀 더 재평가를 받으면서 한층 더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기술 성장 뭐 M7에서 좀 대세가 바뀔 거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잖아요. 뭐 금융 이런 부분으로. 다만 이 M7이 그냥 기술적인 부분에서 물론 지금의 M7이 영원히 뭐 지속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좀 등장해서 좀 묶임으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가오는 CES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물론 인공지능 베이스로 인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한번 이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너무 뭐 우리나라 국내 소프트웨어는 아직까지는 좀 더 나아갈 길이 많죠. 물론 뭐 사실 뭐 그렇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면 네이버
중시 필두로 가야 되는데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소프트 있고 한글컴퓨터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막 이렇게 이렇다 할 막 성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미국 주식도 같이 하면서 국내도 하고 지금 코인도 지금 좀 그냥 오히려 지금 국내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고 미국이랑 코인 쪽은 좀 중장기 관점 베이스 좀 보면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한번 팔란티어 관련해서 좀 이렇게 순서를 좀 이렇게 뒤죽박죽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팔란티어가 전반적으로 이런 기업이다라는 걸 좀 한번 안내 드려보고자 저 준비를 했으니까 이렇게 좀 한번 봐주시고 자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